안녕하세요. 김경현 DDMRP 아카데미 김경현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DDMRP 적용의 5가지 핵심 구성 요소 중 버퍼 프로파일 및 레벨 두 번째 시간입니다. DDMRP 적용의 5가지 핵심 구성 요소는 전략적 재고 포지셔닝, 버퍼 프로파일 및 레벨, 다이나믹 조정, 디맨드 드리븐 계획 수립, 가시적 협동적 실행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버퍼 프로파일 및 레벨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오늘은 실제 예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APC 품목이 있습니다. 일평균 사용량의 10단위, 버퍼 프로파일, 생산품 M, 리드타임 팩터 50%, 변동성 팩터 50%입니다. 최소 발주 단위, 즉 MOQ가 150이고 5도 주기가 10일입니다. 그리고 디커플드 리드 타임이 10일인 품목입니다. 이 품목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순서에 따라서 이 APC 품목의 재고 버퍼 크기를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옐로우 존 크기를 구합니다. 옐로우 존은 일평균 사용량 곱하기 디커플 리드 타임으로 구합니다. 10 곱하기 10, 100이 되겠죠. 그 다음은 두 번째로 그린존의 크기를 구합니다. 그린존은 5도 주기 동안 사용량, 리드타임 동안 계산된 수량의 리드타임 팩터를 곱한 값, 그리고 MOQ,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각각 구해서 가장 큰 값으로 그린존의 크기를 정합니다. 5도 주기 팩터는 10 곱하기 10 해서 100, 리드타임 동안 계산된 일평균 사용 수량은 50, MOQ는 150, 따라서 그린존의 값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값인 150으로 정합니다. 세 번째로 레드존 베이스 크기로 일평균 사용량, 디커플드 리드타임, 리드타임 팩터를 각 곱해서 50 사이즈가 됩니다. 네 번째로 레드존 세이프티의 크기를 구합니다. 레드존 세이프티는 레드존 곱하기 변동성 팩터로 구합니다. 25 사이즈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레드존 전체의 크기는 75가 됩니다. 품목 APC의 재고 버퍼 크기는 옐로우, 그린, 레드존을 다 합해서 325 사이즈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품목 APC는 일평균 사용수량 10단위, 버퍼 프로파일에서 생산품 M, 리드타임 팩터 50%, 변동성 팩터 50%, MOQ 150, 5도 주기 10일, 디커플드 리드타임 10일의 스펙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고 버퍼는 레드가 75, 옐로우가 100, 그린이 150 해서 전체 재고 버퍼 크기가 325 크기가 됩니다. 전체 버퍼에서 TOR은 탑 오브 레드, TOY는 탑 오브 옐로우, TOG는 탑
탑 오브 그린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TOR은 75, TOY는 175, TOG는 325입니다. 그리고 녹색 위에 재고가 있을 경우 오버 탑 오브 그린의 약자 OTOG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품목 ABC-1의 정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고 버퍼를 다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옐로우 존을 구합니다. 일평균 사용량 곱하기 디커플 리드 타임은 5 곱하기 10 해서 크기가 50 크기가 되겠죠. 두 번째로 그린 존을 구합니다. 이 품목은 MOQ가 없으며 오도 주기 곱하기 일평균 사용량의 크기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25가 되겠죠. 세 번째로 레드존 크기를 구합니다. 레드존 베이스 더하기 레드존 세이프티는 4.5 해가지고 반올림해서 5가 됩니다. 레드존 크기는 레드존 베이스와 레드존 세이프티를 더합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20이 됩니다. 그래서 ABC-1 품목의 재고 버퍼 크기는 이 세 개의 존을 합해서 전체 95 크기가 됩니다. 재고 버퍼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고 버퍼는 자주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린존은 얼마나 자주 주문이 이루어지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린존은 MOQ가 디커플 리드 타임의 사용량보다 클 경우 MOQ로 대체를 하고 공급 리드 타임이 길수록 가능한 한 자주 주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다른 점은 부품을 얼마나 자주 주문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짧은 리드 타임에 대한 그린존의 크기는 옐로우 존 크기의 62에서 100%로 정합니다. 이것은 직관에 반하는 것일 수 있으나 많은 조달 부서들은 긴 납기 부품에 대해서 매우 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리드 타임이 긴 경우 대형 주문을 한 번 하는 것보다 더 적은 주문을 자주 함으로써 위험이 완화되도록 주문 횟수를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옐로우 영역은 리드 타임 동안 사용량을 커버하며 제일 먼저 계산이 됩니다. 그린 영역은 옐로우 영역의 리드 타임 팩터를 곱한 값입니다. 레드존 베이스는 부품에 대한 MOQ가 없는 한 그린존 크기와 대체로 동일합니다. 레드존 세이프티는 수요 공급 변동성을 방지하는 레드존 곱하기 변동성 팩터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레드존 베이스는 리드 타임 동안 변동성을 커버하는 안전 요소입니다. 레드존 크기는 옐로우존 크기의 리드 타임 팩터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레드존 베이스의 크기는 옐로우존 크기의 리드 타임 팩터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이 세 개의 영역을 추가해서 총 버퍼 크기를 계산합니다. 중요한 점은 각 존의 크기가 3분의 1씩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린, 옐로우, 레드 영역은 서로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 표는 최근에 발표된 DDMRP 서적 3판과 미국 디맨드 드리븐 인스티튜드에서 권장하는 리드 타임 팩터와 변동성 팩터의 적용
표입니다. 리드타임 카테고리를 롱, 미디움, 쇼트로 구분을 해서 롱 리드타임의 경우 옐로우 존 크기의 20에서 40%, 중간 리드타임의 경우 옐로우 존의 크기의 41에서 60%, 짧은 리드타임의 경우 옐로우 존 크기의 61에서 100%의 팩터 값을 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높은 변동성의 경우 옐로우 존 크기의 61에서 100%, 중간의 경우 옐로우 존 크기의 41에서 60%, 낮은 변동성의 경우 0에서 40% 적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리드타임 카테고리와 변동성 카테고리의 구분은 품목의 절대값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DDMRP 적용의 5가지 핵심 구성 요소 중 버퍼 프로파일 및 레벨 2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DDMRP 적용의 5가지 핵심 구성 요소 중에서 3번째 다이나믹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김경현 DDMRP 아카데미 김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